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재명 2기 체제가 구축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앞에 두 개의 전선. 첫 번째 전선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선. 두 번째 전선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전선입니다. 윤 정부와의 관계는 더욱더 경색되고 얼어붙을 것이다. 두 번째 전선, 한동훈 대표와의 전선입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적대적 공생 관계로 들어갈 것이다. 여권 고위 인사의 말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재명은 한동훈이 끊임없이 대통령과 갈등을 일으켜줘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또 한동훈은 한동훈대로 검사 출신으로서 전과자 이재명과 경쟁을 해야 대권 레이스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고 본다. 둘 다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다. 둘 다 김경수 복권에 반대했던 이유도 그런 것이다. 그러나 권력은 한 사람에게 쥐어집니다. 이재명과 한동훈, 한동훈과 이재명의 공세적 적대 관계의 끝이 어딜지 우리가 초집중해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될 필요가 있다. (2024년 8월 20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두 번째 주제는 이재명과 한동훈 대권 경쟁 시작했다. 이재명 2기 체제와 한동훈의 여당 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8.18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재명 2기 체제가 구축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지난번에 이제 사실은 그 7.23 전당대회 때 약 한 달 전쯤이죠.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가 됐을 때도 민심과 당심 63%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압도적 지지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 이재명의 민주당, 역시 민주당의 아버지죠. DJ도 아니고 노무현도 아니고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제2기 당대표로 이재명을 뽑아 올리면서 몰아준 지지율 무려 85.4%입니다. 85.4%.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이 지지율을 이렇게 전당대회에서 한 사람이 85%라고 하는 이 싹쓸이 지지율을 가져오는 것을 민주당 역대 전당대회에서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 8.18 전당대회에서의 이재명 득표율, 권리당원, 당심이라고 표현되는 권리당원 득표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왼쪽 것이 2년 전 이재명을 첫 번째 당대표로 찍어줬던 이제 전당대회에서의 득표율입니다. 78.2%. 그 다음에 이번 대회에서 88.1%. 10%포인트 정도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대의원, 2년 전에 72%, 이번에 74.9%. 약 3%포인트 늘어났죠. 네, 여론조사 82.3에서 85.2로 약 3%포인트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합계 85.4%. 대단합니다. 뭐 권리당원 당심으로 한번 보면 88.1%니까 거의 뭐 90%, 9대명이란 말이,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야. 그 다음에 9대명, 90% 득표로 대표는 이재명이야.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죠. 당심 위에 명심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개심이 있다. 제가 문화일보 한 개면씩 쓰는 허민의 정치 카페에서 그때 뭐 꽤 오래전에 이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당심 위에 명심이 있고 그 위에 개심이 있다. 개심은 뭡니까? 개딸의 마음이죠. 당심 위에 명심. 그러니까 명심 위에 개심이라고 하는 건 그 개딸의 마음이 명심을 움직이고 그 명심에 의해서 당심이 규정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번에 당원들을 통해서 이 그 명심이 중심이, 이게 개딸이 중심이 된 당원들의 표심으로 이재명을 만들었고, 그 이재명 체제, 1극 체제가 완성이 된 이런 모양새를 지금, 그러니까 아주 배타적 지지를 받은 거죠. 그래서 1극 체제가 완성된 모양을 취했어요. 앞에는 두 개의 전선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앞에 두 개의 전선. 첫 번째 전선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선. 두 번째 전선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전선입니다. 두 개의 전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윤 정부와의 전선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대결 전선으로 간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윤석열 정권의 취약점을 계속 파고들어야, 이것을 계속 국민들에게 알리고 선전선동하고 노출시켜야 다음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득점 포인트는 상대방의 실수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 지금 경제 민생 정책에서 특별한 효과를 내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국정 지지율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국정 지지율을 한번 보실게요. 리얼미터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8월 3주차 주간 집계인데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30.7%, 그 다음에 부정평가가 65.4%로 나옵니다. 그러면 2배가 넘죠. 그런데 이것은 1주 전에 비해서 긍정평가는 거의 3%포인트가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역시 3%포인트가 늘어난 겁니다. 지금 집권 3년차, 집권 절반을 채 넘기기도 전에 이 30%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굉장히 낮은 지지율인데 바로 이 지점을 이재명은 파고들고 있다. 더군다나 이재명은 절박합니다. 두 가지죠. 사법 리스크, 또 하나는 대권 쟁취. 절박하기 때문에 더욱더 강렬하게 윤석열 정부와의 투쟁, 반윤 투쟁 전선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반대되는 발언을 하거나 미적미적되는 행위조차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그것조차도 해당 행위로 여겨질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이 반윤 공세에 대한 수위를 높이면 높일수록 칭찬받을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 누구에 의해서? 이재명에 의해서. 또 누구에 의해서? 개딸들에 의해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윤 정부와의 관계는 더욱더 경색되고 얼어붙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두 번째 전선, 한동훈 대표와의 전선입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요약컨대 적대적 공생 관계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권 고위 인사의 말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재명은 한동훈이 끊임없이 대통령과 갈등을 일으켜줘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이재명으로서는 한동훈이 필요한 거죠. 대통령과 갈등을 해야 되니까. 물론 이재명의 생각이에요. 또 한동훈은 한동훈대로 검사 출신으로서 전과자 이재명과 경쟁을 해야 대권 레이스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서로 필요 조건이 나옵니다. 둘 다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다. 둘 다 김경수 복권에 반대했던 이유도 그런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경수가 딱 등장을 하면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야당의 또 다른 대선주자의 등장이 반갑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건 이재명한테만 반갑지 않은 게 아니라 한동훈한테도 반갑지가 않아. 이재명이 계속 대권주자가 돼줘야 한동훈이 저 범죄자 이재명을 때려잡을 것은 검사 출신 나야 라고 할 텐데 저기 이미 다 죄값을 다 치르고 나온 김경수를 상대하자니 또 다른 프레임이 필요하거든. 또 이재명대로 김경수가 등장하는 순간 대권가도에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에 둘 다 이 사실은 내심 김경수의 복권을 반대했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이재명과 대통령이 만날지는 잘 모르겠다. 실제로 대통령은 이재명이 8.18 전당대회에서 2기 체제 출범을 알리고 나서 첫 일성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자 이었습니다. 대통령과 만나자에 대해서 용산 쪽 답이 미지근하다. 그런데 한동훈과는 만나겠지. 왜? 서로 필요하니까. 저는 같은 느낌을 공유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은 배타적 지지로 두 번째 야당 대표의 위치에 올랐었습니다. 대표 유력 야권 주자죠. 이재명. 한동훈 역시 압도적인 지지로 63%가 적습니까? 압도적인 지지로 여당 대표에 올랐습니다. 여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 그러나 권력은 여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빈방을 허용하지 않아요. 권력은 오직 이거런, 중국말로 하자면 이거런 한 사람에게 쥐어집니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양대 요소는 깃발과 세력인데 누가 깃발, 장소의 깃발을 더 높이 지켜드는지, 누가 더 세력화를 이룰 수 있는지, 저는 그 궁극적인 종착점을 바라보는 이재명과 한동훈과 이재명의 공세적 적대 관계의 끝이 어딜지 우리가 초집중해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